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의 영국 현지 언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프랑스 리그 앙의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 꽤 무례하고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토트넘과 파리 생제르맹이 더 이상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리 필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매각하고 전력 보강에 돈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금화하거나 이적 트레이드 카드로 써야 한다라고 주장한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이 보도가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이 보도의 신빙성 그리고 공신력, 무엇보다 현실성은 어떠한지 두 선수의 이적 시장 상황 팩트체크 직접 취재한 내용과 더불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인 선수에 대해 보도한 매체는 프랑스의 르 스포르라는 매체인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정도로 꽤나 유력한 언론사입니다. 이 언론사의 보도 제목은 파리 생제르맹이 새로운 이브라히모비치로 불리는 공격수에 올인해야 한다. 즉 음바페가 떠난 이후 약화된 공격 파괴력을 강화할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파리와 또 한 번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몇몇 핵심 선수들도 연장 계약을 하면서 엔리케 체제로 쭉 가겠다라는 구단의 방향성이 나왔지만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골을 넣고는 있으나 단 한 명의 슈퍼크랙이 없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콜로 무아니를 유벤투스로 임대 보내면서 장기적으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아니를 팔고 나서 최전방에 확실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를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 대상으로 주목된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경기력 그리고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스웨덴 대표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인 것입니다. 이 선수 스웨덴 출신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었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새로운 버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프랑스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니엘 리올로라는 프랑스 현지의 유력 기자가 이 르 스포르에 인터뷰한 게 아니라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현지 중계 방송의 애프터풋이라는 분석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공신력이 높은 현지 메인 방송사에 출연해서 밝힌 의견이기 때문에 파리의 경기를 보는 현지 팬들이라면 모두가, 관계자들이라면 모두가 볼 방송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리올로 기자는 파리 생제르맹이 25살의 스웨덴 대표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파리가 큰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파리 구단 내부에서 나온 추진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파리가 리올로 기자의 의견대로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다만 1월 이적 시장에 보너스를 제외하고도 즉시 이적 자금으로 나폴리 측에 7천만 유로를 지불하면서 조지아 공격수 크바라첼리아를 영입한 움직임을 본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염원하고 있는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다음 시즌 그리고 앞으로 또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데 추가적인 영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크바라첼리아가 오자마자 시즌 도중임에도 즉각적인 활약, 즉각적인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와 보조를 맞출 스트라이커까지 데려와야 한다는 의견들이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애프터풋에 출연했던 리올로 기자가 크바라첼리아의 공격 파트너로 이삭을 확보한 것이 좋다고 주장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현지 상황인데요. 그 발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면, 구단 관계자라면 알렉산더 이삭 영입에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파리는 충분히 올인할 수 있는 팀입니다. 왜냐? 기존 자원인 곤살로 하무스와 콜로 무아니를 이삭과 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무아니는 유벤투스와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고, 하무스가 기대만큼 활약을 못하고 있으니 현금을 쓰지 않고 조금은 쓴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삭의 가치가 높으니까 하무스와 무아니를 뉴캐슬에 주면서 뉴캐슬도 대체 선수를 확보하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는 패키지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무스와 무아니가 조금은 겹치는 선수다, 그리 뉴캐슬이 원하지 않는 선수다 한다면 지금 에스턴 빌라로 임대를 가 있는 아센시오를 패키지에 넣어서 오른쪽 측면에 있어서 머피 외의 자원에 대한 아쉬움, 미겔 알미론이 떠난 상황이기도 하니까 뉴캐슬이 그 자리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데다가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 공미 역할,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뉴캐슬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이강인도 넣을 수 있다. 아니, 넣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삭의 뉴캐슬과의 계약 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아직도 3년이나 남아있지만 실제 이적 시장의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아스널도 노리고 있다. 그 외에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의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뉴캐슬이 리그 내 경쟁팀인 아스널로 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 해외 팀으로만 이적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텐데요. 물론 뉴캐슬이 사우디 자본의 지원 속에서 돈 때문에 선수를 팔 팀은 아니겠지만 선수를 설득하고 그 대체 선수를 충분히 보내준다라는 제안이 온다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브라히모비치로 불리는 이삭의 활약,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7득점 5도움 그리고 그 이상의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데 르디스 포르는 이 발언과 별개로 정말 파리가 이삭을 노릴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혀 생뚱맞은 주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에 충분히 올 여름에 진행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패키지를 만들자고 리올로 기자가 주장한 배경에는 하무스와 무아니는 이삭의 자리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선수이나 뉴캐슬이 이삭을 보낸다면 현금으로 받고 본인들이 원하는 선수 영입을 추진하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이 원하는 선수도 보내주자라고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 선수가 이강인 선수인 겁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 뉴캐슬 내 ITK 소셜미디어상의 정보원이지만 공신력이 높은 맥파이 미디어는 뉴캐슬이 실제 파리 생제르맹 측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공식적으로 문의했으며 뉴캐슬의 새로운 선수 영입 담당자 폴 미첼 신임 스포츠 디렉터가 이강인 선수를 꿈의 타깃으로 꼽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에디 하우 감독도 크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선수라고 소개를 했고 사실 이 여름뿐만 아니라 라리가에서 뛰던 시절에도 뉴캐슬은 꾸준히 이강인 선수를 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뉴캐슬 역시 아시아 마케팅을 원하고 있고 사우디 자본이 비록 서아시아 지역이지만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전체를 어우르는 스타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면도 있고 포지션적으로 마케팅적 수익까지 생각했을 때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는 게 충분히 효과적인 영입이 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지난해 여름 뉴캐슬은 4천만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로 이강인 선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안을 했는데 엔리케 감독도 파리 구단도 이강인 선수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마요르카를 떠나서 파리로 갈 때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던 팀 중에 하나가 뉴캐슬이기도 했는데 그 뉴캐슬로 가는 것을 이강인 선수가 그리 선호하지 않았던 일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보도가 단지 소셜미디어상의 루머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것은 프랑스 내의 최고 이적 매체 풋 메르카토에서 7월 16일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한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7천만 유로의 이적 제안을 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이 보도에서 구체적인 클럽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팀이 뉴캐슬인 것으로 나중에 파악이 됐고요. 그 파악이 된 과정에 폴 미첼 디렉터의 역할은 뉴캐슬이 새롭게 팀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 전 토트넘 디렉터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당시 디렉터라기보다는 수석 스카우트로 일을 했었는데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 폴 미첼이고 또 한 명의 한국 선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자신의 이적 대박으로 이강인 선수가 될 거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도 투토 메르카토에서는 디 애슬레틱의 아스널 담당 기자가 아스널이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매우 놀라운 독점 보도를 한 이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유 역시 파리 측에 문의를 해왔다. 다만 파리가 이강인 선수를 판매할 의사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과 교체를 오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땡겨올 수 있다라고 영국 언론, 유럽 언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적료 가치는 이전에 맥파이스 미디어에서 언급한 대로 4천만 유로 수준으로 얘기가 됐어요. 7천만 유로 제안이 왔다는 것은 아마 추후 하락에 따른 패키지 금액까지 포함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파리가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때 쓴 이적료가 2,200만 유로인데 그 2배가량의 돈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팀들의 경쟁, 특히 자금력이 뛰어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경쟁이 붙으니까 그럼 최소 5천만 유로로 두자, 6천만 유로까지 요구해보자 이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물론 그 정도 이적료면은 협의할 수 있지만 웬만해선 팔지 않겠다는 의사도 있고 여기에는 파리 구단 측과 엔리케 감독 측 그리고 선수 본인 역시
크게 이적에 대한 생각이 없는 점,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점도 포함해서 이적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없기에 결국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이 협의는 비공식 단계로 그치고 공식 오퍼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또 한 번 검증하는 것은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이적설, 특히 마요르카에서 아틀레티코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적설과 더불어 결국 파리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내부 소식을 가장 밀도 있게 빠르게 보도해왔던 기자죠. 스페인 매체 렐레보에서 활동 중인 이탈리아 출신 이적 전문 기자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이강인 선수를 현재 원하는 프리미어리그 팀은 맨유, 뉴캐슬도 있다. 아스널의 관심은 디 애슬레틱에서 이미 먼저 보도했고 내가 추가로 확인한 팀은 뉴캐슬과 맨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전에 나왔던 다른 매체들의 보도가 낭설이나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인 것을 검증한 것이죠. 렐레버의 보도까지 확인이 되면서 맨유, 아스널, 뉴캐슬이 이강인 선수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공식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뉴캐슬은 왜 이강인 선수를 계속 원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뉴캐슬의 구성을 보시면 중앙 미드필더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핵심입니다. 이 선수가 딥 라잉 플레이메이커 내지 공미 자리까지 아우르면서 경기를 전개하는 브레인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맨시티가 노린다는 얘기도 있고 이 선수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더 큰 팀들, 유럽을 대표하는 명문 팀들,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28년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삭과 더불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될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마랑이스가 부상 내지 징계 문제로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에서는 션 롱스태프나 조 윌록이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롱스태프는 수비적인 선수이고 조 윌록도 박스투박스 형태로 기마랑이스의 역할을 그대로 대체하는 자원이 아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온다면 뉴캐슬이 기마랑이스를 팔지 않는 가운데 챔스에 다시 나갔을 때 여러 빡빡한 일정 속에서 리그 우승도 도전하고 챔스 우승도 도전하는 그런 로테이션을 위해 그 대체자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한 겁니다. 산드로 토날리도 있지만 토날리와 기마랑이스의 스타일이 다르고 이강인 선수는 토날리의 자리에서도 기마랑이스의 자리에서도 자신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제이콥 머피의 자리에 하비 반스나 고든도 뛸 수 있긴 하지만 반스나 고든은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선수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또 다른 주 포지션으로 삼고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를 머피와 나눠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삭이 빠질 경우 스트라이커 자리에 새로운 자원도 오긴 오겠지만 칼럼 윌슨이 계속된 부상으로 올 시즌 계약이 끝나고 떠날 예정이고 윌리엄 오슐라라는 유망주를 영입했지만 이 선수는 미완의 대기거든요. 이강인 선수를 가짜 9번으로 배치하는 것 역시 뉴캐슬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여러 포지션에 대한 활용성, 마케팅 가치 그리고 창의성을 모두 포함했을 때 뉴캐슬이 지금 너무나 원하는 선수이고 또 이강인 선수가 하무스와 워낙 호흡이 좋기 때문에 만약 파리가 이삭을 데려오고자 한다면 이강인 하무스 패키지를 제안할 경우 뉴캐슬이 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다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스널의 관심이 강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현재 이강인 선수의 공식 대리인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듣고 있고 그에 대해서 매력과 그런 의지를 느끼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 본인은 이적 시장도 아니고 지금 파리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하고 파리에서 일단 활약을 한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떠나려는 생각은 없다라고 해요. 에니케 감독이 너무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지금 팀 생활에 만족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 거액의 제한이 오고 구단이 움직인다면 골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스널이 더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 사카의 자리를 뛸 수도 있고 가짜 9번으로 하베르츠 자리에 뛸 수도 있고 외대고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인 만큼 스페인 출신 아르테타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매우 선호하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맞대결 당시 직접 확인한 이후에는 영입 대상으로 점 찍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캐슬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긴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이강인 선수가 올 여름 이적 시장 내지 그 이후에 프리미어리그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사실 최근 프랑스 언론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죠. 챔피언스리그 맨시티전에 가짜 9번으로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을 과르디올라 감독도 호평했는데 정작 프랑스 언론들은 아주 낮은 평점을 매겼고 쿠프 드 프랑스 르망전 8강 진출 승리에도 풀타임을 소화하고 나서 지난 주말이었죠. 리그1 경기에 교체로 나왔던 것은 사실 이번 주중 경기로 잡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대비한 체력 안배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중용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감독은 신뢰하는 상황이겠지만 그 경기조차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박한 평가, 무색무취한 경기, 너무 안전 위주의 경기를 한다라고 좋은 평가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강인 선수를 매각해야 된다는 분위기를 언론이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프랑스 현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런 분위기는 영국의 토트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 경기에 리더십도 보이지 못했다, 주장으로서 낙제점이다, 이런 반응들을 손흥민 선수에 대해 좋은 평가를 많이 해왔던 레전드죠. 제이미 레드넵까지도 영국 방송에 출연해서 주장을 했고, 팀토크에서도 제이미 오하라가 손흥민 선수는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 팔아야 한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주장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최근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와 협업하면서 여러 공신력 높은 기자들의 정보를 받아쓰고 있는 기브미 스포츠 같은 경우는 토트넘이 올 시즌이 끝났을 때 남길 선수, 정리할 선수, 꼭 내보내야 될 선수 분류를 나눴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선수에서 listen to offers,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선수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남는다면 쓰면 되지만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선수로 첫 번째가 손흥민 선수다라는 무례하고 충격적인 보도를 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수년 동안 토트넘의 아이콘이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기량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과거에 비해 생산성이 눈에 띄게 떨어졌기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현금화해야 할 때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가치가 더 낮아지면 못 팔 수 있으니까. 게다가 계약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장기 계약 맺고 남기는 게 아니라 올여름에 팔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토트넘의 올 시즌 상황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마지막 시즌을 보낼 수도 있는 흐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에서 우승컵을 들고 떠나고 싶다, 그 다음에 거취를 결정하고 싶다는 손흥민 선수의 생각이 올 시즌 토트넘의 장기 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는 월요일 새벽이죠. 2월 10일 새벽 2시 35분 에스턴 빌라와 FA컵 32강전 경기, 카라바오컵 참패 탈락에 이어 이 경기까지 탈락을 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질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도 더 이상 토트넘의 미련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2월 12일 수요일 새벽 2시 45분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로 가기 위한 관문 프랑스 리그팀을 만나서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브레스트와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으로 치르게 되는데, 이미 리그왕에서 브레스트를 대파했고 그 경기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결코 또 방심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 후반 교체 출전하면서 체력을 아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선발 출전 가능성이 크고요. 2월 16일 일요일 새벽 5시 5분에 툴루즈와 리그왕 경기, 그리고 2월 20일 목요일 새벽 5시 브레스트와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 이 경기들에 이어 2월 24일 새벽 4시 45분에는 리옹과 원정 프랑스 리강 빅매치가 있고, 2월의 마지막 경기는 2월 27일 새벽 5시 10분에 브리오셴과 쿠프 드 프랑스 8강전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지난 시즌에 프랑스 자국대회 전관왕을 차지했던 이강인 선수, 리그왕 무패 우승 도전, 또 한 번의 전관왕,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이라는 큰 역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그 역사를 만들고 프리미어리그로 이동하는 일이 올 여름에 있을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공신력 높은 현지 정보, 팩트체크, 그리고 독점 취재 정보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